저는 아까 국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아니죠. 국민을 쳐다보지 않고 정치를 하는 거죠. 국민을 쳐다보면 저 따위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건 문제입니다라고 하는 비판인데 새빨간 거짓말을 얼굴에 정말로 1m짜리 철판을 깔고 국민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왜 저 말을 하느냐. 언론이 또 받아 써줍니다. 그러면 기계적 균형으로 이 사람 말도 일리가 있겠구나 라고 가면서 일종의 팩트 조작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윤상현 의원이 제가 이제 술자리에서 소위 이제 재벌 기업 그 오너 자제분들하고 해서 술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강남 모처에서 아마 제가 청와대 위원장 마치고 였던 것 같은데요.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폭탄주를 굉장히 즐겨하고 아까 봉 기자님 말씀대로 다 형 동생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다음 날이에요. 일일이 다 기억하고 일일이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취가 돼서 기억 못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처음 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고 또 그런 이야기가 많이 회자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 구민 여러분들께서 이미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그런 것만 가지고 어떤 재단에서 뽑아주고 이런 것들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정확히 이 사람이 어떤 가치와 정체성을 갖고 어떤 일을 하느냐를 봐야지 어떤 단순히 우리 집에 밥 숟가락 몇 개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공사 구분 못하는 게 꼭 윤석열 씨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방송에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번에 오늘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선출된 권영세 의원 회의 자리는 사석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당시 대통령 후보 때 형 합니다. 쭉 참모들이 앉아 있는데 회의를 딱 하는 이제 준비해서 막 착석을 하는데 형 합니다. 누가요? 후보자가? 네. 윤석열이 권영세 당시 상대 본부장한테 형 합니다. 캠프에서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일제히 거기에 힘이 있구나, 확실히 힘이 있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또 친절하게 에피소드를 소개를 합니다. 왜 형이라고 하는지. 뭐 서울대학을 다니는데 집이 연희동에 있었고 연세대 도서관파가 뭐 누구 하면서 또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말고도 뭐 국정원에 계셨던 분 누구 뭐 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과학 R&D의 무용과 교수가 뭐 했다는 그 김창경 박사 보고도 형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거죠. 공사구별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워낙 긴급하게 민주당에서 오늘 녹취를 공개했고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최초로 밝혔던 이 내용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자, 방송 속도감 있게 좀 더 진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공짜로 받고 김영선 공천 줬는데 그 중간에 윤상현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지금 명태균의 목소리 들었고 윤상현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것도 특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검이면 무조건 증거가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력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득권 언론과 결탁되어 있는 이 상황, 기계적 균형이라는 이름, 이제 저희들 같은 유튜버가 있기 때문에 뉴스타파가 있기 때문에 그거 먹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진실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사실 하나하나를 밝혀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빼놓고 지나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홍준표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홍준표가 자기 휴대전화 번호를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명태균과 관련된 내용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남상건 변호사가 홍준표와 관련돼서 MBC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과 함께 추가적으로 취재한 내용 폭로해드리겠습니다. 명태균을 모른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거의 사실입니다. 홍준표 시장께서 아마 복당하기 전에 복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것 같다. 지금의 라는 국민의 정도만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탁을 했다고 해야 되나? 자, 홍준표 대구시장 도망가기가 굉장히 바쁩니다. 이제 저렇게 공격을 하니까 홍 시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또 나왔는데요. 자, 이 내용 저희들이 꼭 짚어봐야 하는 것이 명태균 변호사와 명태균은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엄중처벌 받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고발 조치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명태균은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홍 시장 돈과 관련된 부분이 한 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복당과 관련된 부분이 한 축이 있고요. 세 번째 공짜 여론조사를 받았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섞여 있는데 명태균과 절연을 딱 하려고 하니까 명태균이가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의 최측근이었던 최용희 보좌관을 바로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선물까지 갖다 주고 두 번이나 갖다 줬습니다. 한 번은 과일 선물, 한 번은 홍삼 선물을 갖다 줬는데 그것도 작년에. 이것도 아예 부인을 하면서 본인은 도망가는데 도망을 어떻게 가느냐.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어저께 대구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 해버리니까 야, 윤석열은 이제 죽는 줄 알고 대통령 후보로 본인이 나가고 대구시장은 치우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다고 명태균에서 완전히 멀어집니까? 어떻습니까? 명태균이 가만히 있으면 살려준다 그러지 않았나요? 예. 나불나불 안 근데 그리면 살려준다고 했죠. 저도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갈 텐데 예. 그렇게 자신이 있으신 분이 전화번호를 왜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저희가 차차 보도를 저희 나름대로 또 하고 저희가 보도하지 않더라도 어느 언론사든 할 것이고 또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자기가 경남도지사 때 한번 아시죠? 주민 소환 돼가지고 잘릴 뻔했잖아요. 경남도지사 때 무상급식 반대하고 네, 막 맞습니다. 그 공익병원 그 도립병원 같은 거 막 폐지하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거를 공격하겠다고 당시에 민주당 쪽 교육감을 주민 소환을 시키려고 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 홍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박재기 경남 도시개발 전 사장이죠. 경남 예. 도시개발 그쪽 사장 공기업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가 뉴스타파 보도를 또 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교육감에 대한 주민 소환하려면 이게 주민들이 그 투표 뭐라 그래야 돼 의견을 모아야 되잖아요. 예. 요청을 해서 뭐 주민의 얼마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주민 소환 명부를 조작했다 걸리잖아요. 근데 그 명부 조작단에 홍준표 시장의 비서실 사람도 2명 있었습니다. 네. 사무관 하나, 주무관 하나. 근데 그때 당시 최측근인 박재기 씨가 거의 모든 총대를 메고 감옥에 가요. 근데 지금 이 여론조사 사건 있잖아요. 명태균. 네. 여론조사 사건에 연결된 사람이 홍준표의 최측근 박재기입니다. 네. 전 경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그리고 이분이 작년 광복절 때 사면 복권이 돼요. 작년에.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걸 간격해가지고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게 지금도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저희가 보도를 하니까 박재기가 지금 그 명태균과 계속 소통을 했고 뭐 최근에 얘기한 추경호 20억 네. 거기도 나오는 게 박재기 씨 아닙니까? 맞습니다. 홍준표의 최측근. 예. 그러니까 이 박재기 씨는 단순한 뭐 명태균의 여론조사뿐만이 아니고 지금 의심되는 것은 공천원금 같은 것도 의심이 상당히 되는데 네. 일종의 수거책 오른팔이니까 네. 이런 걸로 보시면 되는데 이분이 지금 아마 자신 있는 부분은 그건 제 잘못이니까 제가 또 감옥 가면 돼.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아니고서야 지금 나 또 하나 잠시 잘났다가 또 오면 또 이렇게 해주면 돼라는 생각을 하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건데 박재기 씨 지금 완전 입을 닫고는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괜히 근데 진짜 명태균 말대로 가만히 있었으면 이 정도까지 일이 오지 않는데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네. 홍준표 시장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다 나오고 내일 저희가 그 박재기 씨의 그 육성을 하나 깔 겁니다. 네. 육성을 까면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우리 캠프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네. 자기 측근은 인정했어요. 근데 내 캠프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직함도 없었어. 얘 혼자 궁금해서 대구시장 여론조사 10몇 번 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 믿을 수 없고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내일 보도 위에 한번 보면 알겠죠. 자, 뉴스타파에서 내일 보도하는 내용 박재기 홍 시장의 최측근이고 선거 전체를 진두지휘했다. 지금도 대구시 주변에 가보십시오. 박재기 통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 저 여러 번 들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께 제가 최초 공개 하나 하겠습니다. 명태균과 관련해서 명태균 쪽에 연락을 해서 야, 같은 식구끼리인데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최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홍 시장의 측근은 그렇게 하고 홍 시장은 명태균과 아무 관계 없다고 하면서 대선 출마를 해버리죠. 그리고 폭탄과 관련된 게 왜 중요하냐? 2021년 6월 11일 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선이 되고 7월 달에 복당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복당이 되어야 대선 후보 출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민감한 시기에 명태균이가 주선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거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지 않습니까? 복당하고 났어요. 그날 밤인지 그 다음날 밤에 명태균에게 누군가로부터 문자가 하나 옵니다.
홍준표 시장 복당시켜줘서 정말로 고맙다. 이런 고마움 잊지 않겠다. 이걸 명태균이가 자랑질을 중간에 주위 사람들한테 매우 많이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누가 그 문자를 보냈는지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보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그것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왔는데 여러분들께 최초 폭로합니다. 홍 시장은 명태균과 관련해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선 출마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묻힐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도망가면서 정치하고 있는 것은 정치 행위가 아니라 저는 정치질이라고 규정하겠습니다. 네. 그만큼 엄중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말장난으로만 일관하고 뭐 내가 명태균을 언제 몰랐다고 그랬냐, 내가 통화 안 했다고 말하진 않았느냐, 이런 식의 말장난으로만 일관하고 어게인 2017, 2018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동료들에 대해서도 연탄가스가 스물스물 올라오느니 뭐 때가 되면 바퀴벌레가 스물스물 오르느니 지금 가장 연탄가스 바퀴벌레처럼 스물스물 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고요. 온 국민들이 지금 이 무도한 내란 정권에 대해서 이 폭정을 종식시키자라고 하고 있는데 자기는 스물스물 올라와서 대선 출마한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말로 장난치는 정치 더 이상 국민들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